안녕하세요, 수김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새로운 단원이 들어왔죠. 이제 도형의 방정식 해서 첫 번째 이제 평면 좌표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해가지고 한번 볼 거예요. 자, 요번 이제 큰 단원 도형의 방정식 요 단원은 어떤 단원인지 대충 전체적인 설명을 좀 해보자면, 우리가 여태까지 뭐 배워왔던 그 도형에 대한 내용들 있죠. 뭐 삼각형이라든지 뭐 원이라든지 뭐 직선 뭐 이런 거, 선분 이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성질들 중학교 때 우리 3년 동안 배워왔던 그 성질들을 이용해서 걔네들을 전부 다 좌표 평면 위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예로 삼각형의 무게 중심 같은 거, 그러면은 요 삼각형의 무게 중심을 내가 구할 건데, 어떻게? 좌표 평면 위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 위에다가 얘가 x축 얘가 y축 해서 삼각형 ABC를 이렇게 그려놓고, 얘의 무게 중심의 좌표는 뭐냐, ABC의 좌표를 준 다음에 얘 무게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요런 거. 혹은 요 좌표 평면 위에다가 이렇게 원을 하나 올립니다. 원을 하나 그려요.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은 뭐냐, 혹은 직선을 하나 그려요. 이 직선을 식으로 나타내면 뭐가 되냐, 원도 마찬가지. 원도 식으로 나타내면 뭐냐, 요런 걸 물어보는 게 요번 단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워왔던 여러 가지 성질들 있죠. 방금도 얘기했지만 무게중심이면 뭐 무게중심이 뭔지 알아야 얘를 구할 수 있겠죠. 외심, 내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어떤 건지 알아야, 그 외심, 내심의 성질들을 알아야 우리가 이거를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게중심이면 뭐 세 중선의 교점이다. 그러니까 뭐 BC의 중점을 찍고 A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다음 여기서 이렇게 또 지나갈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얘를 2대1로 뭐 나누는 점이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 점의 좌표를 내가 구해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질들을 알아야 얘네들을 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지금 그게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잘 기억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중학교 때 거를 다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1, 2, 3학년 책들을 한번 쭉 그냥 훑어만 보시면 돼요. 아, 이런 성질이 있었지. 한번 보면 다 기억나. 그래서 어떤 성질들이 있었는지를 아예 모르기 때문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아, 맞아, 그래, 이건 이거였어, 이건 이랬었어 라고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뭐 책 있는 거 찾아보시고요. 아니면은 뭐 EBS 강의도 들어볼 수 있고요. 공부할 방법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선생님도 뭐 얘기가 나오면 사실 설명을 하면서 하긴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더 좋으니까, 그래서 한번 그렇게 연습을 좀 해보시고요. 자, 일단 제일 첫 시간에 좀 간단한 내용부터 한번 들어갑니다.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수직선 위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 어떻게 구하느냐? 수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점 A가 여기 있고 B라는 점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요 거리가 궁금하다. A의 좌표가 x1이고 B의 좌표가 x2예요. 자, 그럼 내가 이 거리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x2에서 x1 빼면 되죠.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x2-x1이다. 간단하죠. 그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왼쪽에 있는 거 빼면 돼요. 오른쪽 거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가지고, 수직선을 그려가지고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어요. 그죠? x2가 x1보다 커요. 이거를 아니까 오른쪽 거 x2에서 x1을, 왼쪽 거를 뺐다. 그죠? 근데 얘가 없어. 얘가 없고 그냥 A가 좌표가 x1이고요 B의 좌표가 x2예요. 자, 얘가 5고 얘가 3이다 이렇게 주면 5에서 3 빼면 된다. 알겠다.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없어. x1이 큰지 x2가 큰지 몰라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그게 뭐야? 두 수의 차다. 그죠? 차. 뺄셈이 아니고 차는 무조건 큰 데서 작은 거 빼는 거야. 그러면은 차를 나타내는 방법이 뭐다? 절대값 취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거리는 무조건 양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값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x2-x1의 절대값, 이렇게. 아니면 x1-x2의 절대값으로 적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x1 마이너스 x2 절대값 요렇게 나타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절대값이기 때문에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과 A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좌표의 절대값 붙여주면 되죠. 이거의 뜻이 그거라 그랬어. 요 절대값의 뜻이 요 절대값의 뜻이 원점과 그 점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라 그랬어요. 이게 절대값의 정의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그러면 좌표 평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을 찍었어요. A, B를 이렇게 찍었어. 이렇게 찍었을 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뭐 이용하냐? 지금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한 거예요. 이 길이가 궁금한 건데 이 길이는 뭘로 구한다? 피타고라스 정리로 구한다. 그래서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은 A의 좌표가 x1, y1, B의 좌표가 x2, y2입니다. 그러면은 A에서 B까지 요 x 좌표의 차. 그래서 절대값 x2 x1. 그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A에서 B까지 y 좌표의 차다. 그죠? 그래서 절대값 y2 y1. 그러면 요 AB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얘 제곱 더하기 얘 제곱 해서 루트 씌워주면 된다.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절대값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곱을 해주면 얘가 절대값을 안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제곱을 해주면 어차피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절대값 안 하고 그냥 바로 제곱했어요. 그러면 얘가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겠다. 그죠? 어떻게? 루트 안에 x1 마이너스 x2의 제곱 더하기 y1 마이너스 y2의 제곱 요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고요. 또는 아니면은 막 이렇게 돼도 돼. 사실은 뭐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얘는 x2에서 x1을 뺐고 얘는 y1에서 y2를 빼고요. 요렇게 계산을 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는 순서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x좌표 차, y좌표 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x좌표 차의 제곱, y좌표 차의 제곱. 그러니까 무조건 컨텐츠 잔거 빼면 된다 이거. 문자가 있다. 문자가 있으면 내가 식 정리하기 쉬운 방법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되겠죠? 그 다음에 원점과 점 A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x좌표 제곱, y좌표 제곱. 왜? 여기는 그건 없네요.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원점이다. 그죠? 원점에서 어떤 점 A까지. 그러면은 여기가 x1, 여기가 y1이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 길이가 궁금하다. 이 길이 x1, 요 길이 y1.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면 간단한 얘기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두 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일 때 A 값을 모두 구하시오. 자, 공식에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요. AB 사이의 거리가 2루트 5입니다. 선분 AB 사이의 길이는 어떻게? 여기서 이거 빼면 돼. 3 빼기 마이너스 1. 3 자세하게 다 적어볼까요? 3 빼기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A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 빼기 마이너스 1하면 플러스 4다. 그죠? 4의 제곱 그러면 16 플러스 요거는 우리 전개를 쭉 할까요? 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렇게 해서 2루트 5래. 자, 양변 제곱해 버립시다. 그럼 a제곱 마이너스 4a 얘는 바로 더할게요. 플러스 20. 2루트 5 제곱하면 4, 5, 20. 20, 20 없어지고요. a로 묶을까? a 마이너스 4는 0. a는 0 또는 4. 요렇게. 되겠죠? 다음. 자, 세 점 ABC에 대하여 AB와 BC의 길이가 같을 때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AB랑 BC랑 길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AB의 길이는 루트 어떻게? 여기서 이거 뺄까요? 3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서 A를 빼도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얘는 여기서 이거 뺐지만 얘는 여기서 이거 빼도 돼요. A 빼기 마이너스 2 그럼 플러스 2 제곱. 자, 여기도 BC 그러면은 2 빼기 6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 자, 양변을 제곱해서 루트를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전개 3 빼기 2 하면 1이니까 1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여기도 마이너스 4a제곱이고 16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 양변에 a제곱 없어질 거고요. 얘 넘어오면 6a 5가 돼서 넘어가니까 17 빼기 5 하면 12인가요? a는 2. 요렇게 그냥 공식만 외우셔서 공식대로 푸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X축 위의 점 P와 Y축 위의 점 Q의 좌표를 구하시오. 자, 중요한 게 X축 위의 점 P, Y축 위의 점 Q 이런 내용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만날 거예요. X축 위에 있다, Y축 위에 있다, 혹은 어떤 직선 위에 있다. 이럴 때 우리가 좌표를 정해주는 방법 을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X축 위의 점이면 Y 좌표가 무조건 0이죠. Y축 위의 점이면 X 좌표가 무조건 0입니다. 그죠? 그래서 문자를 막 늘리면 별로 안 좋아요. 문자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고 문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P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아줘야, 문자 미지수를 써서 내가 P의 좌표를 뭐라고 정해줘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냥 X축 위에 점 이렇게 말로 돼 있으면 우리는 식을 못 써요. 그죠? 그러니까 문자나 수로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좌표를 하나 찍어주자. P의 좌표 어떻게 된다? X 좌표만 문자를 쓰면 돼. 왜? Y 좌표는 무조건 0이거든. 그래서 A, 0으로 둡시다. 자, Q의 좌표는 0, P로 둡시다. X 좌표 무조건 0이니까. 됐죠? 그럼 P부터 구해보자. 자, A와 B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져보면 A 여기 있고요, B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같은 거리에 X축이 여기 이렇게 있어. X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데 X축 위에 점 P가 하나가 딱 있어. 그래서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다는 거야 지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난 뭐 하면 되니? AP 길이, BP 길이 같다. 그렇게 식 세워서 A 값을 구해내면 돼요. 식 하나만 있으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분 AP랑 선분 BP랑 같다. 요렇게 식을 세우면 되고요. 이거를 바로 그냥 양변 제곱해서 요렇게 되면 AP랑 BP가 같으면 AP의 제곱하고 BP의 제곱이 같은 거기도 하잖아. 그죠? 양변 똑같이 제곱하면 같아지겠다. 그죠? 요렇게 해서 바로 문제 푸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거 뺄까요? A 빼기 마이너스 A 빼기 마이너스니까 A 플러스 1 제곱 더하기 0 빼기 2 적을까? 0 빼기 2 제곱은 BP A 마이너스 4의 제곱 0 빼기 5 제곱. 자, 계산하시면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4는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플러스 25. 자, 양변에 A제곱 쓰고 얘가 넘어옵시다. 10A 는 16 더하기 25 하면은 41에서 41에서 5를 빼요. 그러면 41에서 5를 빼면 36인가요? 36. A는 10분의 36. 그러면은 5분의 18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P의 좌표가 뭐다? 5분의 18, 0이다. X축의 점이니까 A가 5분의 18 5분의 18,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Q도 구해보자. 그러면은 Q 마찬가지 AQ랑 BQ랑 같다는 얘기예요. 그죠? AQ랑 BQ랑 같으니까 뭐 AQ의 제곱과 BQ의 제곱이 같으면 되겠다. 그지? 자, 식 적어봅시다. 0 빼기 마이너스 1 그럼 0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B 빼기 2의 제곱. 이거는 BQ 0 빼기 4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5의 제곱. 요거 풀어주면 되죠. 자, 1 더하기 B 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 4, 16 B제곱 마이너스 10B 플러스 25. 역시 양변에 B제곱은 없어지고요. 얘가 넘으면 6B 16에 25 더하면 31에다가 5 빼니까 이거 똑같네. 아까 36이었나요? 36.
그럼 B는 6. 그래서 Q의 좌표는 뭐가 된다? 0,6이 된다. PQ 두 개 구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좌표를 하나씩 찍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예제 3번도 비슷한 유형인데 뭐가 다르다? 점 P가 이번에는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거예요. X축, Y축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직선 위에 있다. 요렇게 됐을 때 역시 마찬가지. 얘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뭐라고 찍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의 좌표를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낼 거냐. 자, 역시 마찬가지 P의 좌표 어떻게 해줘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직선 위에 점 P라고 돼 있는데 그냥 그럼 점 P를 내가 좌표를 뭐라고 해줘야겠지.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어. 그래서 좌표를 뭐라고 해줄까 물어보면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라고 하면 X, Y예요. 이러고 있어.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A, B요. A, B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왜? 내가 문자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죠? 많아지면 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문자가 많아지면 식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힘들다 이거야. 그래서 최대한 내가 문자를 적게 쓰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그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점 P의 좌표를 X좌표를 A라고 잡았어요. 그러면은 요런 걸 이용해야 되는 거야. 이 직선 위의 점이라 그랬으니까 직선이 이렇게 2x 플러스 7, y는 2x 플러스 7이라는 이 직선이 있어요.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여기가 7이고 근데 x좌표가 a예요. 그러면 여기 y좌표는 어떻게 구할까? 이 식에다가 a를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7이 y좌표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자꾸 뭐를 늘려나가시면 안 돼요. 문자를 이것저것 늘리시면 안 됩니다. 자, P의 좌표 찾았어. 그러면은 역시 마찬가지 똑같이 AP랑 BP의 거리가 같다. 길이가 같다. A에서 P까지 거리랑 B에서 P까지 거리가 같다. 그러면 제곱을 해도 같다. 그죠? 자, 그러면 계산해보자. A 빼기 5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7에서 마이너스 2를 뺄 거예요. 그러면 2A 플러스 9의 제곱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7의 제곱, A 빼기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2A 플러스 7에서 2 빼서 5 제곱. 할 수 있겠죠? 자, 정리합시다. 그러면 A 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4A 제곱 그 다음에 68, 18에 도배하면 36A 플러스 81 여기도 a제곱 플러스 14a 플러스 49 플러스 4a제곱 플러스 20a 플러스 25 일단 a제곱하고 4a제곱은 양변에서 없어질 거고요. 계산하자. 26a 플러스 25에 81 더하면 106 여기는 34a 플러스 49에 25를 더하면 6, 74 얘가 넘어옵시다. 34에서 26을 빼면은 8A 106에서 74를 빼면은 32 그래서 A는 4 그러면은 난 P의 좌표를 구하라 그랬어요. P의 좌표를 구하라 했으니까 P의 좌표는 4, 4가 들어가면 8 더하기 7, 15 4,15가 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좌표를 찍어주는 게 문제의 거의 절반이에요.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 내가 문자를 가지고 이 좌표를 표현해 주는 게 이 문제를 푸는 거에 거의 반은 차지합니다. 다른 문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런 표현들을 봤을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문자를 최대한 최소로 쓰면서 최소 개수로 문자를 쓰면서 좌표들을 어떻게 찍어줄 거냐,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하는 거를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세 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시오. 자, 삼각형의 종류를 묻는 이런 문제는 무슨 삼각형이든 간에 변의 길이로 문제를 풉니다. 무조건적으로 변의 길이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요. 왜? 모든 삼각형은 변의 길이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자, 정삼각형 세 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죠?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되고요. 직각삼각형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면 되고요.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예각삼각형은 가장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짧으면 되고, 둔각삼각형은 기면 되고, 크면 되고, 길면 되고, 그죠? 선생님 말을 빨리 해서 그렇지 사실은 다 길이 가지고 본다라는 거는 알겠죠, 그죠? 그 느낌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자, AB 길이 루트 9 빼기 2 바로 합시다. 우리 이제 9에서 2 빼면 7, 7제곱 더하기 7에서 3 빼면 4, 4제곱 바로바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49 더하기 16 49에 16 더하면은 65 루트 65. 그 다음에 BC 2에서 8 빼면 마이너스 6이니까 6제곱 플러스 3에서 마이너스 1 빼면 4제곱. 그러면 36에 16 더하면 50이네요. 루트 52. 루트 52. 요거 물론 루트 안에 제곱인 인수가 있으면 우리 빼줬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소인수분 해갖고 2는 4, 2, 6, 12, 2, 13, 그럼 2루트 13 요렇게 바꿔서 생각을 바꾸셔도 돼요. 빼셔도 되는데 요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이 상태로 놔두는 게 더 편해요. 문제 풀 때. 왜? 나중에 제곱의 합 요런 거 봐야 되거든. 제곱해서 어떻게 되는지 봐야 되거든. 근데 2루트 13으로 놔두면은 얘를 제곱해서 52가 나온다는 거를 조금 아니 이미 했으니까 사실은 이미 적었으니까 알 수는 있는데 요렇게만 놔두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푸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는 겁니다. 지장이 없고 오히려 이게 더 편해요.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CA 다시 CA 길이는 차가 1이죠. 1제곱 7 빼기 1 마이너스 1이니까 8제곱. 그러면은 64에 1 더니까 65 루트 65. 자, 그러면은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거? AB랑 CA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요렇게 우리가 삼각형의 종류를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요렇게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든지 아니면 정삼각형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제곱 더해가지고 보고 예각, 직각, 둔각 삼각형인지 그런 거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점 AB와 Y축의 점 P에 대하여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의 최소값과 그때 점 P의 좌표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최소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값을 구하는데 뭐 AP제곱 플러스 BP제곱 이상한 게 나온다, 그죠? 그러면 일단 식을 적어보는 거야. 자, Y축의 점 P라 그랬으니까 P의 좌표를 잡아주자. P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A, 0 이렇게 잡으면 되겠다, 그죠? 반대에 Y축이니까 X좌표가 0이네요. 0,2 되겠죠? 자, 요렇게 잡아놓고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을 직접 적어보는 겁니다. 식을. 이거는 자 마이너스 1 제곱 플러스 A 제곱 더하기 이게 AP 제곱이고요. 그죠? 플러스 BP 제곱 0, 4, 4의 제곱 플러스 A-6의 제곱. 자, 그러면 얘는 A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16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36. 자, 쭉 정리하면 2A 제곱 마이너스 12A 1, 16, 36 다 더하면 43.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AP제곱 플러스 BP제곱이에요. 얘의 최소값을 구하래. 최소값 어떻게 구합니까? 얘는 무슨 식? 2차식입니다. 그죠? A에 관한 2차식입니다. 2차식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해라. 2차 함수로 푸는 거죠. 2차 함수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표준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표준형 어떻게 바꾸니? 완전 제곱식 이용하는 거다. 그죠? 이게 그럼 내가 여기다가 완전 제곱식을 만들려면 플러스 9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43 원래 있었고 내가 마이너스 얼마를 해줘야 돼요? 사실은 나는 18을 더해준 거다. 그죠? 마이너스 18.
자, 요게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얘기했던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공부를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서 2a-3의 제곱 플러스 48에서 18 빼면은 5, 3, 25. 그죠? 아, 잠시만요. 이게 43이 아니었다. 여기가 53이었네요. 53. 그러면은 35.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최소값과 그때 P의 좌표를 구하래요. 최소값 얼마예요? 최소값은 35다, 그죠? 있죠. 35. 뭐, A가 3일 때 35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A가 3일 때 최소값을 간다고 했으니까 P의 좌표는 0,3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식을 적어놓고 내가 뭐 2차식이 나왔다. 그럼 2차식의 최대 최소 문제 푸는 걸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6번.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요 녀석을 설명해보래. 자, 요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정리예요. 정리는 이미 우리가 증명이 되어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돼서 그냥 성질처럼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거를 증명할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파푸스라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그지? 파푸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증명해냈을 겁니다.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선을 하나 그었을 때, 삼각형이 중선을 하나 그었을 때, 중선이라는 게 뭐예요? 한 꼭지점에서 그 대변의 중점에다가 그은 선, 요 AM, 요게 중선이에요. 중선을 그었을 때 AB의 제곱, AC의 제곱, 요 양쪽 변의 제곱의 합은 AM제곱, 중선의 제곱과 요 대변의 반, 길이 반. 그래서 BM으로 돼 있는데 얘가 CM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대변 길이의 반의 제곱과 중선의 제곱을 더한 거에 2배와 같다 하는 거를 왜 증명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걸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거를 좌표평면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보래. 그래서 좌표평면에다가 얘를 올려줄 거예요. 어떻게 올려줄 거냐면 M을 M을 원점으로 해서 그러면은 요렇게 M을 원점으로 하는 좌표평면을 하나 만들 거예요. X축, Y축. 자, 이렇게 둔 다음에 각각 좌표를 한번 찍어보자. 자, A의 좌표는 얘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여기 있을 수도 있고 막 아무데나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A, B예요. 근데 B랑 C는 X축 위에 있는 점이지. 그래서 요 C의 좌표, 요 X좌표를 C라고 합시다. 그러면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C가 되겠죠. 요렇게 문자를 최소한으로 쓰고 내가 좌표를 찍어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좌표를 다 찍으려면 6개나 필요하다, 그지? 2개니까. 근데 좌표 3개로 지금 표현이 다 가능했다, 그죠? 요런 식으로. 자, 이게 성립한다는 거를 좌표평면 이용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래요. 설명 한번 해봅시다. 자, AB 제곱, 요식 그대로 그냥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러면은 요것도 그냥 좌표로 표현을 해둡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마이너스 C, 0 얘는 C, 0 이렇게. 자, 이거를 이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어떻게? AB 제곱은 A 빼기 마이너스 C니까 플러스 C 제곱 플러스 B 제곱, B 빼기 0이니까 B 제곱 더하기 이게 AC 제곱, AB 제곱, 자꾸 둥으로 적으려고 그러지? 더하기 그 다음에 AC 제곱, A 빼기 C 제곱 플러스 B 제곱. 자, 이게 좌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쭉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정리하면은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B제곱. 자, 이렇게 보면 플러스 2AC 마이너스 2AC 없어지고요.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2로 묶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에요.
자, 우변도 한번 볼까요? 자, 우변은 2의 am 제곱, 그러면은 am 제곱, 그럼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죠.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더하기 bm 제곱은 마이너스 c의 제곱입니다. 요렇게 돼요. 그럼 요거 쭉 정리하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이네. 좌변과 우변이 같네요.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증명이 됐다, 그죠? 같은 거를 봤네요. 요렇게 증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했던 내용이 사실 내용이 별게 없어요. 하나가 다예요. 뭐? 요거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도 잘 안 나와요.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차다, 좌표의 차다. 근데 이거를 굳이 설명하는 이유는 얘를 설명하려면 수직선에서 두 점 사이 거리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좌표평면 위에 두 점 사이 거리 이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잘 써먹으셔야겠죠. 많이 써먹을 일이 많습니다. 나중에 중간중간에 많이 튀어나와요. 그리고 요번 시간에 어떻게 보면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요런 거, 점들의 좌표를 내가 미지수를 써서 찍어줄 수 있어야 된다. 선생님 주로 AB를 많이 썼지만 문제에 AB가 있는 경우에는 뭐 K라든지 뭐 M이라든지 L이라든지 뭐 아무거나 문자를 써가지고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요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